마지막 세션이죠. 안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구글 AMP 세션인데요. AMP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죠. 그래서 혹시 세션 시작하기 전에 AMP 자기가 회사에 도입할 생각이 있다, 아니면 관심이 많다, 분들 계신가요? 꽤 많이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세션에는 AMP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AMP가 굉장히 빠른 성능을 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리서치를 했어요. 회사에서 시켜서. 그래서 그 AMP가 성능을 빨리 내는 그런 비밀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네이버에서 프론트엔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김태훈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AMP하고 더불어서 이제 PWA라든가 그리고 앵귤러2 같은 이제 구글 기술들의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서치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 아래 적혀져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에 많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쪽 그룹에 가입하셔서 같이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아젠다는 이제 AMP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AMP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는지 구글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가이드라인과 제가 이제 AMP 소스를 직접 뜯어가지고 얘네들이 AMP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올 거예요. 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데 이런 아이디어들만 잘 접목을 시켜도 굉장히 빠른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MP는 Accelerated Mobile Page by Google. 그래서 굉장히 빠른 모바일 페이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PC에서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태틱 페이지에 얘네들이 좀 국한을 짓고 있지만 이게 이제 AMP에서 제공하는 범위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반드시 스태틱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다이나믹한 페이지에서도 AMP를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변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AMP는 웹페이지를 빠르게 렌더링하기 위한 구글의 일종의 가이드와 그 다음 이 가이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 AMP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이제 세트예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 웹페이지의 퍼포먼스를 향상하기 위한 구글의 이제 노하우들과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이 AMP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막 꾸덕꾸덕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AMP 라이브러리만 가져다 쓰면은 굉장히 빠른 웹페이지를 구글 이제 AMP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AMP는 별다른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웹페이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AMP는 HTML, 그 다음 CSS로 페이지를 개발하고 AMP가 제공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만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AMP로 만들어진 페이지들은 구글이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 CD 안에 캐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구글 캐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AMP 페이지는 굉장히 빠르게 페이지 로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AMP가 일반적인 웹페이지하고 다른 점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AMP는 HTML을 사용하긴 하지만 좀 확장된 HTML을 사용하고 있어요. AMP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제공하거든요. 캐러셀이라든가 사이드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커스텀 엘리먼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엘리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HTML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이드바 태그를 사용할 수 있고 캐러셀 태그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러셀 같은 UI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려면은 구현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로딩을 하고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캐러셀을 제어하는 코드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커스텀 엘리먼트로 제공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얘네들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HTML을 사용하듯이 AMP 캐러셀이라는 태그만 끼워 넣으면은 HTML 페이지에 끼워 넣으면은 UI 컴포넌트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몇 가지 제약사항도 있어요. 일단은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리소스와 관련되어 있는 태그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없는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다른 이제 컴포넌트로 이미지를 로딩하고 비디오를 로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소스를 왜 제약을 하냐면은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는 시점이라든가 리소스를 렌더링하는 시점을 AMP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어를 해요. 그래서 함부로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렌더링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어를 해야지만이 페이지의 성능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가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리소스는 이제 사이즈 정보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 크기나 세로 크기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HTML 코딩을 할 때 입력하지 않으면은 페이지가 이미지를 그릴 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크기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그리는 시점이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코딩을 할 때 여기다 명시를 해놔야 돼요. 사이즈 할 때 보통 퍼센트 코딩을 하잖아요. 네. 그럼 퍼센트도 사이즈 입력을 해야 돼요? 네. 얘네들은 이제 퍼센트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 레이아웃을 렌더링하기 위한 추가적인 속성들을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면 리스판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의 그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 리소스가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레이아웃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를 추가적인 이제 속성으로 제공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AMP를 개발을 하면은 이제 페이지가 제대로 개발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럴 때는 이제 AMP 발리데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한 페이지를 웹브라우저에서 로딩을 할 때 development 1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은 이 페이지가 AMP가 제공하는 이제 제약 사항이라든가 가이드에 맞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 콘솔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로그 해시를 추가하시면은 AMP가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돌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로그 메시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AMP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웹페이지하고 페이지 내부의 리소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되게 디테일하게 제어하는 코드들이 담겨져 있어요. AMP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그 성능을 이제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코드에 이제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코드가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하고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MP.js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포넌트들, 캐러셀 컴포넌트라든가 사이드바 컴포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스텀 엘리먼트로 구현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AMP 페이지는 이 AMP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말고 다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상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갖다 쓰지 말라 이거죠. 그런 것들은 페이지의 성능을 좋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 문제만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웬만한 것들은 컴포넌트, 커스텀 엘리먼트로 다 제공해 줄 테니 내가 제공해 주는 것만 쓰고 다른 건 쓰지 마. 심지어 니네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쓰지 마.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AMP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할 수가 없습니다. 자, CSS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역시 외부 CSS를 로딩할 수 없어요. 자, 외부 CSS나 외부 자바스크립트를 로딩한다라는 거는 HTTP 리퀘스트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프론트엔드 페이지의 성능을 가장 손쉽게 높일 수 있는 방법, 룰 넘버 1이 바로 뭐냐면은 HTTP 리퀘스트 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CSS를 HTTP 요청하느니 그냥 HTML 페이지에 인라인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엘리먼트의 인라인 태그가 아니고 헤더에 삽입되는 인라인 형태로 CSS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CSS의 크기는 50kb로 제한이 됩니다. 50kb가 생각보다 작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네이버 모바일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총 2개의 CSS 파일이 사용이 되는데 100kb 정도 됐고요. 그리고 보통 AMP 페이지의 적당한 정도의 사이즈는 이제 네이버의 뉴스 앤드 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 수는 좀 많지만 전체적인 사이즈가 50kb로 비슷한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50kb의 이제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사이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MP는 AMP로 만들어진 페이지가 발견이 되면은 구글이 이거를 긁어가지고 자기 CDN으로 캐시를 해둬요. 돈 내지 않더라도 공짜로 이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가 구글 CDN 캐시에 있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제 페이지를 요청을 할 때 이 서버가 있는 곳까지 타고 가지 않겠죠. 가장 가까운 이제 CDN 서버에서 해당 페이지를 불러오고 또 그 페이지 내에 있는 이미지라든가 비디오를 또 내 가장 가까운 CDN에서 이제 로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페이지를 로딩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CDN을 이용을 한다거나 구축하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CDN을 이제 이용을 할 텐데, 사용을 할 텐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CDN 사용하는데 비용이 드는 이제
좀 고민이 있는 데서는 AMP를 통해 가지고 구글 CDN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URL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페이지의 URL이 구글 CDN URL로 바뀌고 이미지의 URL이 구글 CDN으로 URL로 바뀌어서 여러분들 페이지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조금 저하될 그런 단점은 있어요.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AMP CDN을 사용하기 전에 뉴욕 타임즈 뉴스 페이지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다이어그램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모바일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AMP를 도입을 하고 나서 네트워크가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가 굉장히 단순해졌죠. 여기서 보이는 거는 CDN, 구글 CDN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이라고 이제 트래킹을 하는 그런 그 서비스죠. 단 두 개밖에 보이지 않죠.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MP 페이지는 보통 이제 페어로 이제 구성이 돼요. 원본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 원본 페이지를 AMP 페이지로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원본 페이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했을 때 보여주는 거고, AMP 페이지는 구글 검색 결과, 아직은 이제 구글 검색 결과밖에 없거든요. AMP 페이지를 CDN에서 즉시 불러와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은 아직은 구글 검색 결과밖에 없는데, 최근에 제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블로그를 좀 찾아보니까 위챗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신저 플랫폼 있죠. 메신저 플랫폼에 우리가 링크를 많이 공유하잖아요. 해당 링크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AMP 페이지가 있으면은 이제 메신저 플랫폼에서도 AMP처럼 CDN에 있는 페이지를 불러와서 바로 보여주는 그런 그 서비스들을 점점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AMP 페이지가 빠르게 로딩되는 그런 플랫폼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다라는 예상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자, AMP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엘리먼트로 제공되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쓰고, 이런 것들을 써서 HTML을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을 잘 지켜가면서 AMP 자바스크립트를 로딩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웹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AMP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구글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엄청 빠른 페이지를 만들어 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좀 자존심 상하지만 네. 편하게 개발할 수 있다면 좋죠. 자, AMP 페이지가 얼마나 빨리 로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이고. 플레이가 안 되는데? 네, 굉장히 빨리 로딩이 되는 영상입니다. 네, 구글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일반적인 이제 웹페이지들, 모바일 페이지들의 속도는 아마 이제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먹고 페이지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밤새 한 땀 한 땀 여러 이제 튜닝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 작업을 했어요.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결과가 좋다면은 아마 이 정도의 이제 속도를 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AMP를 사용을 한다면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가 굉장히 한 페이지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하다 보면은 페이지 용량도 늘어나고 페이지에 추가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AMP는 AMP 라이브러리만 로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자, AMP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P를 이제 로딩을 하기 위해서는 HTML 엘리먼트 상단에 이렇게 AMP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AMP 속성을 추가해 주면은 AMP가 얘를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원본 페이지가 있다면은 링크 태그의 릴 속성을 캐노니컬로 정의하고 원본 페이지의 URL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구글 검색 로봇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AMP 페이지가 있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다가 CDN에 저장을 해 놓겠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AMP 보일러플레이트 속성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CSS가 로딩이 되기 전에 화면이 먼저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죠. 이제 FOUC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정해 놓는 몇 줄 안 되는 코드인데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자 AMP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로딩하는데 어싱크 방식으로 로딩을 했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로딩이 될 때는 페이지가 아예 멈춰버리잖아요. 화면이 그려지는 게 아예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로딩할 때 비동기 방식으로 로딩을 하는 거를 AMP에서는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AMP 컴포넌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 컴포넌트와 확장 컴포넌트가 있어요. 기본 컴포넌트는 추가적으로 AMP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로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고 AMP 이미지라든가 AMP 비디오 같은 그 추가적인 HTTP 요청을 하는 그런 그 태그들이 기본 컴포넌트로 제공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지 태그라든가 비디오 태그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AMP 비디오, AMP 이미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커스텀 태그로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소스의 이제 다운로드 시점이라든가 렌더링 시점을 AMP가 되게 디테일하게 제어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확장 컴포넌트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이제 35개 이상 정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캐러셀이라든가 이제 플리킹 같은 캐러셀이라든가 뭐 이미지를 보게 해주는 라이트박스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서드파티의 콘텐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AMP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가지고 와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페이지를 만드는데 이제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컴포넌트가 굉장히 이제 많거나 다양하거나 하진 않는데 계속 이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확인할 때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웬만한 페이지에서는 AMP가 제공하는 컴포넌트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컴포넌트들, 더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나오겠죠. 자, 캐러셀을 한번 살펴보죠. 캐러셀은 돌아가는구나. 자, 확장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스크립트를 한 줄 더 로딩을 해줘야 돼요. 그 컴포넌트를 위한 AMP 이제 스크립트를 캐러셀을 사용하고자 그러면 AMP 캐러셀 이제 스크립트를 한 줄 더 로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율배반적이죠.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게 HTTP 리퀘스트를 줄이겠다 그러는데 확장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한 줄 더 끼워 넣어야 돼. 약간 좀 이율배반적이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끼워 넣으면은 AMP 캐러셀이 이제 커스텀 엘리먼트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즉 HTML 태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태그를 사용하듯이 AMP 캐러셀 태그를 놓고 속성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캐러셀을 돌리는 스크립트 코드라든가 캐러셀을 제어하기 위한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캐러셀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CSS를 통해서 UI만 멋지게 뷰티파이를 하면 되겠죠. 자, 라이트박스라는 컴포넌트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HTML 태그처럼 얘네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바 컴포넌트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좀 구현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컴포넌트들 중에 하나죠. 이렇게 간단하게 AMP 사이드바라는 태그를 통해 가지고 이런 UI 컴포넌트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모두 커스텀 엘리먼트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HTML 태그처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얘기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만들지 말라고. 자, 그래서 AMP는 이렇게 추가적인 HTTP 요청을 최소화하고 그다음 커스텀 엘리먼트를 통해서 리소스의 다운로드 시점이라든가 렌더링 시점을 되게 디테일하게 제어하면서 일반 페이지보다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보통 4배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받는 데이터들은 10배 정도 이제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지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AMP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TV 연애 페이지를 하나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제 네이버 TV 연애 페이지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지 컨텐츠들이나 비디오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뉴스 페이지예요. 그래서 자, 이걸 AMP로 벤치마킹을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구현하면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 이제 비디오 태그나 이미지 태그는 쓸 수 없는 대신에 AMP 비디오라든가 AMP 이미지 같은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 HTML 쓰듯이 속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슷했고요. 그런데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는 소스는 반드시 HTTPS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홀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는 시점을 제어하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비디오를 다운로드 하기 전까지 화면에 보여지는 플레이스홀더 이미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바스크립트는 구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댓글의 수를 서버에서 이제 받아서 응답받아서 돔을 이렇게 다시 그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바스크립트 쓸 수가 없으니 얘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되게 간단한 거죠. 탑 버튼 누르면 위로 가는 것들. 이런 거 뭐 별거 안 되는 자바스크립트인데도 구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네. AMP 문서를 살펴보면은 자바스크립트를 네가 사용하고 싶으면은 아이프레임 내부에다가 샌드박스로 이제 구현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프레임 내부에서 부모 페이지에 있는 이제 어떤 요소들을 제어를 하는 코드를 넣어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쉽지 이제 굉장히 어렵죠.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하다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페이지, 여러분들 페이지도 마찬가지겠지만 트래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유저가 어떤 액션을 하는지 트래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도 이제 엔클릭이라는 내부적인 그런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겠죠. 클릭을 잡아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구글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AMP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광고 수익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컴포넌트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AMP 어널리틱스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구글 어널리틱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트래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자체적인 이제 트래킹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트래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엔클릭을 이렇게 저희 내부적인 트래킹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한번 리서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외부 CSS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CSS를 만들어가지고 페이지 헤더에 넣었고 이제 요 정도의 페이지는 한 4K 정도니까 충분히 이제 스타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과는 저희가 이제 좀 괜찮은 3G 환경을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스로틀링을 이제 다운로드 3회가로 하고 RTT를 20ms로 정하고 난 다음에 벤치마킹을 때려봤더니 타임라인을 때려봤더니 저희 이제 네이버 뉴스 엔드 페이지는 나름 한 땀 한 땀 최적화한 페이지거든요. 이제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1초나 빠른 로딩 속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1초가 빠른 로딩 속도는 저희가 CDN을 태운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CDN을 태운다면 더 빠른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네. 자, 네트워크 타임라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AMP를 적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자, 48개의 리퀘스트를 3.19초 동안 한꺼번에 불러오고 있어요. 그렇죠? 48개가 되는 리소스를 한꺼번에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린 거예요, 얘네들이. 네. 근데 AMP를 적용할 경우에 보면은 자, 이렇게 26개의 리퀘스트만 먼저 불러오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다른 리퀘스트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먼저 불러오고 대기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이제 리소스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것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리소스를 먼저 불러와요. 그게 뭘까요? 광고죠, 광고. 네. 광고를 가장 먼저 불러와요. 자, 좀 극단적인 상황을 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AMP 블로그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사례인데요. 이제 22메가 정도, 2.8메가 정도 되고 로딩 속도가 이제 안 좋은 3G 환경에서 이제 20초 정도 되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AMP를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초기 로딩 이제 데이터는 209KB, 그 다음 초기 로딩 속도 1.4 세컨드 정도가 됐어요.
자, 그래서 AMP가 어떻게 퍼포먼스를 높이고 있는지, 자, 구글이 공개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리서치할 때는 다 영문 자료여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은님이 이거 다 번역했죠. 번역해서 올려가지고 쉽게 여러분들 한글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비동기 스크립트만 허용을 해요. 스크립트 로딩을 할 때 페이지가 렌더링이 차단이 되죠. 렌더링 블럭이 되기 때문에 페이지 이제 스크립트를 불러올 때는 항상 비동기로 불러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사이즈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랙티스들을 구글 컴포넌트들도 아주 이제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컴포넌트, 이제 AMP 컴포넌트들을 쓸 때는 이렇게 페이지가 차단되는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서드파티 자바스크립트 아예 허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든 스크립트도 이제 허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CSS는 내부의 스타일 탭으로 삽입하는 형태로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CSS를 추가적으로 로딩하는 비용도 이제 없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웹폰트 요즘 많이 사용하죠. 웹폰트 크기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웹폰트는 크기도 크지만 웹폰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화면에 그려질 때, 화면에 페인트를 할 때 이제 블럭 차단되는 이제 구간이 있어요. 보시면은 자, HTML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HTML 내부에 있는 CSS를 받아오면은 CSS 오브젝트 모델을 만들잖아요. CSS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바로 화면 페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웹폰트가 있다면은 웹폰트를 다운로드를 하는 타임이 이제 바로 저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CSS 오브젝트 모델은 다 만들어져서 화면에 그리기만 하면 되는데, 폰트가 다운로드가 안 돼 있으면은 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 화면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AMP는 요 웹폰트를 받아오는 시점을 가장 먼저 앞당겨서 CSS를 받아오기 전에 웹폰트를 먼저 받아와요. 그러면은 CSS 오브젝트 모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웹폰트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져 있으니까 바로 이제 화면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스타일 계산을 최소화한다는 건 이거 되게 핵심 아이디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때는 GPU 가속되는 애니메이션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스타일을 변경을 하면은 이제 위치나 사이즈를 재계산하고, 그 다음 이 레이어들을 다시 그리고, 다시 그려진 레이어들을 이제 컴포지트 합성하는 이제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를 따라가는데, 트랜스폼이나 오퍼시티 같은 속성만 애니메이션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 과정이라든가 페인트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략하고 바로 컴포지트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를 이렇게 고려하면서 여러분들 코딩하는 것도 굉장히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CSS 속성이 이제 어떤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 트리거, 어떤 이제 패스를 트리깅하는지 살펴보시려면은 이 사이트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소스의 로딩 순서를 제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리소스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이제 먹여가지고 어떤 리소스를 먼저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는 AMP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보여지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프리커넥트 API 써가지고 AMP 페이지들은 미리 이제 다운로드 받아 놔두는 거예요. 네. 근데 다운로드 받을 페이지가 굉장히 크면은 이것도 낭비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페이지 중에서도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만 먼저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밴드위스나 불필요한 CPU를 사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AMP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AMP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코드 레벨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살펴볼 거는 AMP 컴포넌트들이 커스텀 엘리먼트로 구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에 레지스터 엘리먼트라는 API를 호출을 하고 있어요. 레지스터 엘리먼트 API는 웹 컴포넌트의 커스텀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API죠. 표준입니다. 그래서 AMP가 정의한 커스텀 엘리먼트의 상속 구조를 보면 이 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HTML 엘리먼트를 프로토타입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즉 뭐냐면은 이건 이제 HTML 엘리먼트의 확장 버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AMP 컴포넌트의 기본이 구현되어 있는 이제 클래스를 확장을 해가지고 확장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MP 컴포넌트는 HTML 엘리먼트와 AMP 컴포넌트 클래스로 기반한 HTML 커스텀 엘리먼트라는 거죠. 자, 커스텀 엘리먼트는 이제 새로운 HTML 타입을 정의할 수 있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을 제어할 수 있는 W3C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구글의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아요. 얘네들이 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표준 지향적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표준이 아니면은 표준으로 만들어 버려요, 또. 자, 커스텀 엘리먼트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콜백으로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엘리먼트가 이제 등록이 될 때, 도메 그다음 추가되거나 삭제가 될 때, 그다음에 어떠한 속성이 추가, 수정, 삭제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콜백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커스텀 엘리먼트는. 자, 근데 AMP는 이거를 더 확장을 해가지고 더 세세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API들을 만들어놨어요, 인터페이스들을. 그래서 엘리먼트가 가장 최초에 이제 화면에 로딩이 될, 돔에 추가될 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빌드가 완료돼가지고 자식 엘리먼트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다음 렌더링이 시작이 될 때, 그 다음 이 요소가 뷰포트 안에 들어갈 때, 뷰포트 밖으로 나갈 때, 그 다음 페이지가 업로드 돼서 리소스를 해제해야 할 때, 이런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제어할 수 있게 콜백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세세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더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AMP 컴포넌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이제 유한 상태 기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그냥 조건이 이제 자기 상태가 하나 있고 상태가 이렇게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럼 상태가 바뀌면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컴포넌트가 해야 할 일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Finite State Machine에서 상태 변화에 따른 액션을 계속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좋냐면은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상태가 변경이 되는 것만 감지를 해서 그 상태 변경에 따른 일만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코드 레벨 구현상의 이제 디펜던시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독립적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이제 5가지 상태가 있어요. 뭐 프리렌더 상태라든가 비저블 상태라든가 히든, 뭐 퍼즈드, 그다음 이넥티브 상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태가 이제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수행되는 액션들이 이렇게 정의가 이제 화살표로 제가 이제 적어놨죠. 이 중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두 패스 액션이에요. 두 패스 액션은 상태 변화에 따라 가지고 실행되는 액션인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상태가 변하면은 이 컴포넌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작업을 찾는 디스커버 워크이라는 단계와 그다음 찾아낸 작업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워크 단계가 있어요. 2단계가 있어요. 디스커버 웍에서는 이제 컴포넌트의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서 미디어 쿼리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 리소스 사이즈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 이것들을 스케줄링 해놓고, 그 다음 이게 뷰포트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스케줄링을 해놓는 거예요. 이 컴포넌트들의 작업을 스케줄링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는 워크 단계로 넘어가는데, 워크 단계에서는 이제 이전 단계에서 스케줄링된 작업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우선순위 집어넣고 어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작업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싱글 패스 프로세스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모든 작업들이 이제 바로 실행이 되지 않고 이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스케줄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실행이 되는 동일한 작업들이 되게 그 비효율적인 작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먼저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바로 실행할 필요가 없는 작업들은 이제 한참 뒤로 딜레이를 시켜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CPU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프라미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프라미스 패턴은 뭐 이제는 뭐 다 알아야 되는 거죠.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면서. 프론트엔드는 이벤트라든가 HTTP 리퀘스트라든가 이런 비동기 작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 뭐 처리를 구조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라미스 패턴 등을 통해 가지고 비동기 처리 작업을 많이 관리하곤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이벤트 핸들러의 수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동기를 처리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통일화되거든요. 조금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AMP가 리플로우를 최적화하는 방식이에요.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은 아닌데 저도 이번 그 리서치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자, 이제 페이지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의 너비라든가 높이가 변경이 됐어요. 변경되면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이 사이즈를 다시 계산을 해야겠죠. 다시 그려줘야 되니까. 사이즈를 다시 계산을 하는데 얘만 다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하고 얘의 사이즈 변화에 연관을 갖는, 영향을 받는 주변에 있는 요소들의 사이즈도 다시 계산을 해야겠죠. 이런 것도 이제 리플로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리플로우가 일어나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이거는 화면을 이제 그리는 비용이 굉장히 커져요. 리페인트 비용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굉장히 고비용의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코딩을 할 때 생각 없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면 적게 일어나게 코딩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코딩하다 보면 또 쉽게 안 되죠. 제가 예전에 AMP를 직접 개발한 구글 개발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AMP 코드를 분석하다 보니까 코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이제 복잡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최적화를 하면은 좀 더 빠른 성능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물어봤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좀 더 이렇게 최적화하는 건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백날 옵티마이징 해봐야 리플로우 한 번 안 발생하게 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바스크립트 코드 옵티마이징 하려고 밤새지 마시고요. 이런 리플로우나 리페인트를 잡는 것들이 더 웹페이지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제 리플로우나 리페인트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한번 살펴보죠. 자, 어떠한 박스의 두께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변경하는 두 가지 작업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화면에 그려질까요? 자, 두께를 내가 변경했어요. 변경을 하면은 사이즈를 다시 측정하고 화면에 그려야겠죠. 그 다음 높이가 변경이 되면은 높이 변경된 만큼 사이즈를 다시 측정하고 또 그려야겠죠. 두께와 높이를 변경하는데 두 번의 리플로우와 두 번의 리페인트 작업이 일어났어요. 비효율적이죠. 그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브라우저는 이걸 어떻게 효율화하냐면, 흔히 렌더 큐라고 불리는 작업 큐가 하나 있어요. 이 작업 큐에다가 테두리가 변경하는 작업을 저장해 놓고, 그 다음 높이가 변경되는 작업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큐에다 저장해 놓고 특정 시점이 되면 이거를 동시에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두 번의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한 번의 리플로우, 한 번의 리페인트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요소의 속성, 특히 이제 사이즈나 위치 같은 속성, 그 다음 스크롤에 관련된 속성을 요청하는 순간, 브라우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소의 사이즈를 요청하는 순간, 이 요소를 그러니까 렌더 큐에 있는 작업들을 다 실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렌더 큐에 있는 이 변경 작업들이 다 수행이 된 다음에 화면이 다시 그려져야지 이 요소의 사이즈를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요소의 스타일 속성을, 특히 이제 사이즈 관련된 스타일 속성을, 기하학적인 스타일 속성을 요청하는 순간, 작업 큐에 있는 작업들이 다 실행이 되면서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요청하잖아요, 속성을. 속성을 요청하는 순간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 속성에 이제 접근할 때는 불필요한 리플로우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해요. 자, 요 코드 같이 볼까요, 여기? 자, 첫 번째 엘리먼트의 높이를 요청을 했죠. 높이를 요청을 하면은 렌더 큐에 있는 작업이 먼저 실행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그 요소의 정확한 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청하는 순간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높이를 다시 지정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아무런 이제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 작업이 렌더 큐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엘리먼트의 높이를 요청했어요. 이러면은 또다시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일어나겠죠. 왜냐면은 작업 큐에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리플로우와 리페인트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속성을 받아와야 정확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이거 요청하는 순간 이제 뭔가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리플로우와 리페인트를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작업을 배치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처럼 쓰고 읽고 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읽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코드에서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 H를 읽는 순간 렌더 큐에 있는 작업들이 실행이 돼서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한 번 일어나겠죠. 근데 두 번째 요소의 높이를 가지고 올 때는 렌더 큐가 비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요소의 클라이언트 H를 가지고 올 때도 마찬가지로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측정하는 작업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고 변경하는 작업들을 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해야 돼요. 네. 자, 이게 얼마나 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뭔가 뚝뚝 끊기는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뭐냐면은 측정하는 작업과 그다음 변경하는 작업을 생각 없이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네. 뭔가 굉장히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죠. 자, 되게 스무스한 느낌이 들죠. 얘는 이제 배치 작업을 한 거예요. 네. 리플과 리페인트가 쓸데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AMP는 이렇게 스타일을 변경하는 작업과 스타일을 읽는 작업들을 이제 대신 해주는 이제 Vsync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통해 가지고 스타일을 읽고 쓰는 작업을 하면은 얘가 얘를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그래서 측정하는 작업부터 그쵸? 메이저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주고 그다음 뮤테이트하는 작업 나중에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뮤테이트하는 작업, 메이저하는 작업과 뮤테이트하는 작업을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당 한 번만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화면이 이제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깜빡깜빡거리면서 다시 갱신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화면이 한 번 깜빡거릴 때마다 딱 한 번의 리플로와 리페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무스한 이제 화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메커니즘이 AMP 페이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성능이 좋아 보이는 핵심 이제 그 메커니즘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인사이드 살펴보고요. 어저께 보니까 블로그에 1주년 기념이라고 이런 그 이미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600밀리언이면은 6억이죠, 6억. 6억 페이지가 현재 AMP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베이의 모든 그 검색 결과 페이지가 AMP로 됐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아이폰 6 이렇게 하면은 이베이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AMP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그리고 70만 개의 회사에서 이제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플랫폼, 메신저 플랫폼이나 이런 데도 이제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뭐 뉴스 컨텐츠나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고 됐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8,700명 이상의 컨트리뷰터들이 AMP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죠. 네. 자, 여기까지 AMP 제가 준비한 내용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먼저. 네,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웹폼 라이터리를 사용하고 네. 네. 리액트나 텍스처 같은 라이터리를 사용 못하는 네, 못합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정적인 페이지에서 사용했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네. 정적인 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네. 정적인 페이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이제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화면에 즉시 이제 바뀌는 그런 이제 페이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AMP에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실험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동적인 페이지에서도 AMP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때가 이제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네, 이제 뭐 이제 결과를 이제 제이슨이나 이런 것들로 받아오면 되니까. 네. AMP 정적 페이지가 캐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댓글 수 같은 거를 네. 동적으로 안 하고 정적으로 그냥 하루마다 한 번씩 댓글 수를 정적으로 네. 생성된 AMP 네. 페이지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할까요? 아니면 캐시되는 간격을 몰라서 이제 구글 캐시는 이제 원본 페이지가 변경이 되면은 즉시 이제 캐시에 간다 그러거든요. 물론 시간 차는 좀 있겠죠. 근데 구글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본 페이지가 변경이 되면은 자기네들도 즉시 그거를 다시 이제 긁어가가지고 캐시를 이제 업데이트 한다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네. PC, 네. 몇 프로 잘 안 들려요. 모바일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PC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컴포넌트들이 다양하지 않고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PC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컴포넌트가 조금 좀 이렇게 푸어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서브파티 컴포넌트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 수 있어요. 직접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AMP 컴포넌트가 제공하지 않는, 내가 컴포넌트가 마음에 안 든다, 혹은 AMP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만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커스텀 컴포넌트의 JS 어싱크하게 로드하는 거였어요. 네, 어싱크하게 로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커스텀 컴포넌트를 그리려고 하는데 아직 JS가 로딩이 안 됐으면 뭔가 그 과정이 네, 그거를 위해서 최초에 이제 AMP 보일러 플레이트라는 CSS를 로딩을 하거든요. 이제 그 CSS가 몇 줄이 안 되는 건데 카피 페이스트라는 이제 CSS인데 그 CSS가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는 7초 동안 화면을 안 보이게 해요. 근데 7초 내에 이제 보통 이제 1초 이내로 모든 이제 리소스는 이제 로딩이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화면을 5%로 이제 서서히 보여지게 하는 그 CSS 코드예요. 네. 네. 그 시기에 해싱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중국 같은 데는 가면은 네. 구글로 접속하는 게 제한이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캐싱 서버에 접속이 많이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성능 차이가 있거나 그거 이런가 중국의 CDN 그러니까 구글 시기에 구글 네. 중국에 가면은 구글 접속이 잘 안 돼요. 아, 그거까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 EBay 같은 경우에는 네. 저기 페이지로밖에 구성이 안 되잖아요. 아니죠. 그 페이지에서 그 상품 검색 상품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정적으로도 구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하면 AMP를 도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구글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옆에서 막 찌르더라고요. 이거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또 코드를 또 컨트리뷰팅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되게 잘 이렇게 쿵짝쿵짝 지금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그 하나 이제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네, 저희가 만든 거예요.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특히 저기 인피니티 그리드 같은 경우는 무한 스크롤하는 이런 컴포넌트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서 만들어서 글로벌로 지금 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좀 스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네, 제가 이거 드릴게요. 네, 스타 누르신 분들은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이거 책 이거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